안녕하세요, 정미경입니다. 매일 새로운 반찬 만들기 번거로우시죠? 오늘은요, 매콤한 고추장 양념에 담백한 쇠고기가 듬뿍 들어있는 맛있는 쇠고기 고추장 볶음 만들어 보도록 할 거거든요. 자, 지금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매콤하고 달달한 고추장과 담백한 소고기가 만났다. 밥 한 그릇 뚝딱 해치우는 진정한 밥도둑. 소고기 고추장 볶음입니다. 자, 그럼 쇠고기 손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쇠고기는 우선 확실하게 핏물은 좀 제거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쇠고기에서 누린내가 난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누린내의 원인이 사실은 핏물인 거죠. 그래서 핏물이 좀 제거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썰기를 해주시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굉장히 살코기 덩어리인 게 보이실 거예요. 고추장 볶음에 사용되는 고기는 너무 기름기가 많으면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둔살을 사용을 했는데 별로 질기지는 않으면서 대신 이제 살코기 부위로 쓸 수가 있거든요. 자, 이 고기를 썰 때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 방향이 있는 게 보여지실 거예요. 그래서 요 결 방향을 직각으로 이렇게 썰게 되면 고기 자체가 굉장히 부드러워지죠. 연결되는 끈이 그만큼 잘려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드시면서 훨씬 더 부드럽게 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고기를 이렇게 좀 씹는 질감이 많이 나게 좀 큼직하게 썰었으면 좋겠다 하면 지금 제가 써는 것보다 훨씬 더 두꺼운 상태로, 아니면 뭐 깍둑썰기 상태로 그렇게 썰으셔도 괜찮아요. 오늘은 제가 비빔밥에도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고 또 밑반찬처럼도 드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도톰하고 짧은 채 형태로 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들게 되는 요 고추장 볶음은 그냥 밑반찬처럼 쓰셔도 되지만 비빔밥 같은 걸 할 적에 양념장으로 쓰셔도 굉장히 좋고 또 쌈에도 굉장히 좋거든요. 자, 그럼 이제 고기 양념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식에서 양념을 사용하실 때 거의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게 파마늘이 있죠. 그래서 파마늘 같은 경우에 파를 보시면 여기 흰 부분이 있고 푸른 부분이 있어요. 이 푸른 부분의 경우에는 대부분 그 냄새를 없애는 요리에 주로 많이 사용을 하죠. 거기에 비해서 요 흰 부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요 파에도 가장 좋은 향이 바로 요 부분에서 많이 나기 때문에 보통 양념을 할 때 쓰는 부위라고 할 수가 있고, 다진 파를 넣어라 하면 요 흰 부분 쪽을 주로 사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져야지 된다 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칼집을 좀 내주세요. 그리고 잘게 다지면 다진 파가 만들어지겠죠. 이 파나 마늘 같은 경우를 우리가 향신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향을 내주는 채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즉석에서 이렇게 다져서 쓰게 되면 훨씬 더 좋은 맛을 내줄 수가 있겠죠. 자, 마늘도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얇게 얄팍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얄팍 썬 마늘을 이제 채를 썰어 주시는 거예요. 겹쳐놓고 이제 썬 방향을 직각으로 꺾어서 다져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파마늘을 다진 걸 활용을 해서 양념장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예선 좀 전에 썰어놨던 고기 양념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기에는 우선 간장 넣어주시고요. 설탕도 넣어주세요. 그리고 좀 전에 다져놨던 파, 좀 전에 다졌던 마늘도 넣어주시고, 여기에 깨소금, 참기름, 그리고 후추도 좀 넣어주세요. 그래서 양념장을 골고루 만들어주시고, 여기에 고기를 집어넣고 같이 조물조물 묻혀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고추장 양념을 할 거지만 먼저 이렇게 양념을 한 고기를 후라이팬에 먼저 볶도록 할 거예요. 어느 정도 손을 갖다 댔을 때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면 그때 기름을 약간 둘러주세요. 자, 여기에다가 조금 전에 준비한 고기를 넣고 볶아주도록 할게요.
고기가 완전히 익을 때까지 볶도록 할 거예요. 우선은 고기가 붉은 기운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고기가 익은 상태가 될 때까지 볶아주시는데 여기에 이제 물을 부어줄 거예요. 자, 그럼 보시다시피 지금 조금 전에 넣었던 고기 볶은 상태에다 물을 부었기 때문에 고기 육수가 만들어진 거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고기 육수에 이제 고추장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고추장을 잘 풀어주세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넉넉한 국물 양이지만 이걸 우리가 보통의 고추장 농도 정도가 되도록 졸여주시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조금 시간을 두고 졸여지는 동안에 제가 이 안에 넣을 양념을 섞어보도록 할게요. 자, 고추장 볶음에 들어가게 되는 양념은 우선 고추장의 좀 짜고 매운맛을 순화시켜 줄 수 있는 재료로 설탕이 좀 들어가요. 근데 설탕 대신 여러분들은 꿀을 사용하셔도 괜찮고 또는 올리고당도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식성에 따라서 적당량을 조율을 해서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다진 파, 다진 마늘. 자, 오늘 고추장 양이 조금 많은 편이기 때문에 양념도 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요거는 통깨 넣어주시고 여기에 참기름도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후추도 좀 섞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양념을 한꺼번에 고추장 졸이는 데다 넣고 이제 졸여주도록 할 거예요. 자, 고추장이 이제 이렇게 부글부글 배직하게 어느 정도 농도가 나면서 끓기 시작을 하면 준비된 양념을 한꺼번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골고루 섞으면서 저어가면서 조금 더 졸여주세요. 사실은 그냥 뭐 다른 재료 없이 요거에만 비벼서 드셔도 사실 굉장히 맛있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는 농도가 너무 되직하지 않은 게 좋아요. 그렇지만 나는 이거를 그냥 밑반찬처럼 먹을 거거나 아니면 쌈에 쌈장처럼 드실 거다.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조금 더 되직하게 만들어주시는 게 더 좋은 거죠. 그리고 항상 어떤 재료를 조리실 때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할 건 뭐냐면 지금 뜨거운 상태에서는 굉장히 적당한 농도인 것 같지만 막상 불을 끄고 상온으로 식으면 농도가 되직해지거든요. 그래서 불을 끄는 시점에서는 약간 묽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나는 시점이 사실은 내가 원하는 농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지금보다는 이제 조금만 더 되직하게 하지만 이 상태에서 불을 꺼주시는 게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상온에서 그냥 좀 고추장 양념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이제 농도가 나올 때까지 좀 식혀주신 다음에 그릇에 옮겨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어느 정도 온도가 조금 떨어졌는데요. 지금 보시면 온도가 좀 식게 되면서 처음에 불을 껐을 때보다는 약간 되직해진 걸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정도 상태가 되면은 이제 그릇에다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뭐 여행을 갈 때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밑반찬을 좀 쇠고기가 남은 게 있는데 양이 많지 않고 조금 있다 하는 경우에 만들어두면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이 되는 양념이에요. 그냥 상추 쌈에 쌈장으로 드셔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양배추 익힌 쌈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양념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두면 요긴하게 활용이 될 수 있는 쇠고기 고추장 볶음 완성됐습니다. 냉장고 속 익숙한 재료로 간단하게 만드는 오늘의 베스트 반찬.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소고기 고추장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오늘 배운 쇠고기 고추장 볶음이면 다른 반찬 많이 하실 필요 없겠죠. 여러분도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